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주식을 더 사 모으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결국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미국 2차전지서 중국 디커플링은 어려울 듯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지루한 행보 중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0%고요. SOXL은 현재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7% 수익 구간이에요. JEPQ 배당주도 1.24% 상승 중이에요. 초고수들은 아이온큐를 첫 번째로 순매수했대요. 아이온큐가 과연 시골의사 박경철 고수님이 말하는 W가 맞을까요? 제2의 테슬라가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를 조금 매수할 생각을 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너무 지금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초고수들의 순매도 1위로는 SOXL과 2위는 반도체 세배 쇼신 SOXS래요. 초고수들은 반도체를 전부 매도를 했대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터치하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올해 에코프로처럼 내년에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로봇 산업 분야에서 10배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돼요.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매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말에 현금 들어갈 일이 많아서 포기를 했어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연착륙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다시 자금이 몰려들고 있대요.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표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한 4514.02에 마감했어요. 2020년 6월 이후 3주간 상승폭으로는 최대치래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5.4%나 급등을 했대요. 현재 많은 투자자는 소비자 지출의 급격한 둔화나 노동력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경기가 냉각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베스트코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는 미니 골드락스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며 연착륙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1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말 S&P 500 지수가 4,70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경제자문회사인 스플레이 리플렉션스 창립자도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지루한 하락과 지루한 행보의 연속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중국 전기차 관련 소식을 열심히 들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절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올해 자동차 수출이 500만 대 육박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신문망이 20일 보도했어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10월 중국 자동차 수출은 48만 8천 대로 전월 대비 9.8%가 늘었고 작년 동월 비교해서는 44.2%가 증가했대요.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 수출은 392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7%가 급증했대요. 남은 두 달 동안 10월 수준의 수출량을 유지하면 올해 누적 수출이 490만 대에 달하고 신에너지차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500만 대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온대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역대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현재 매체들은 관측하고 있어요. 중국 자동차 수출 증가는 당국이 적극 육성하는 신에너지차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은 99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9.1%가 급증을 했대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전기차 비아디가 급속한 수출 신장 영향이 컸대요. 비아디 올해 1월부터 9월 누적 수출은 15만 4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520%나 급증을 했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주가는 요지부동이에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시중은행에 부동산 기업 자금 압박 해소를 지시했대요.
그동안 규제 정책으로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과 대조적이래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대요. 18일 중국의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꺼리거나 만기 전 대출금 회수, 대출 중단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차별 없이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지방정부도 부동산 기업이 기한 내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부동산 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래요. 내수 경기를 신속히 확산시키는 것은 부동산이 가장 쉽고 빠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요. 미국의 2차 전지에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올해 연말까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 왜곡 집단 FEOC 관련 규정 발표라는 분석이 국내 증권가에서 나왔어요.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공공정책 관련 기관과 전기차 업계에선 현실론이, 정치권에서는 강경론이 앞서며 양측 간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래요. 현실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육성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적절히 낮추는 것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 목적인 만큼 중국 자본의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반면 강경론이 득세한 정치권에서는 미 하원 의원이 중국 CATL과 협력을 발표했던 포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상 공장 설립을 중단시킨 바 있어요. 여기에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 조 맨친 의원은 최근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동맹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강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게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어요.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관련 승부처는 첫 번째로는 중국 부품 및 강물 최소화 기준치와 두 번째는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이래요. 미 자동차 업계가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강물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소량의 부품이나 강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인 미소 기준 제시를 요구해 왔다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핵심 부품 기준으로 원가의 25% 미만까지 역외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75% 이상을 역내 생산해야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라고 정리했어요. 김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인 전기차 공약을 내놓았고 일관되게 중국과 디커플링에 대해 부인해온 만큼 완전한 중국 배제 정책이 전개되긴 어려운 구도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지난 3월 시행령 발표 당시 광물 부가가치 100%가 아닌 50%만 FTA 채굴국에서 조달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며 애초에 IRA 입법 구도가 한국 2차전지 산업에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FEOC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현재 시간 11시 40분인데요. SOXL은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